이 바세린 좋다고 샀는데 그냥 집에서 굴러다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특유의 꾸덕꾸덕하고 미끌거리는 제형, 냄새도 약간 기름 냄새라서 손이 안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바세린 플러스 다른 걸 섞어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바세린을 이렇게 덜어주시고 또 약간 섞어줘요. 여기다 보습이 촘촘하게 오래 유지되면서 잔주름 예방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피부과에서도 진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잖아요. 겨울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붕어빵? 어묵? 우리 어머님들은 아마 겨울에 하는 그 김장도 생각나실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겨울 하면 바세린이 떠오릅니다. 아 맞네, 바세린 하고 공감하실 텐데요, 요 3,000원도 안 하는 바세린이야말로 진짜 가성비 끝판왕, 겨울철 필수템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이 바세린 좋다고 샀는데 그냥 집에서 굴러다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도 요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사놓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서 방치만 해두신 분들, 오늘은 어떻게 어디에 쓰면 좋을지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활용을 해서 효과를 200% 뽑아낼 수 있는 꿀팁부터 바세린이랑 같이 쓰면 또 궁합이 좋은 제품들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꾸 자리만 차지하는 바세린, 더 이상 먼지 쌓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특유의 꾸덕꾸덕하고 미끌거리는 제형, 그리고 요 냄새도 약간 기름 냄새라서 손이 안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럴 때는 바세린 플러스 다른 걸 섞어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겨울에는 로션이나 수분크림을 발라도 한두 시간이면 피부가 금세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랄까? 이럴 때는 로션이랑 수분크림에 이 바세린을 살짝 섞어서 쓰면 정말 좋아요. 바세린이 피부에 이렇게 보호막을 만들어줘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바세린이 일종의 보습 밀봉 테이프 역할을 해줘서 수분을 꽉 잡아줘요. 보습이 촘촘하게 오래 유지되면서 잔주름 예방에도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냥 크림만 이렇게 발랐을 때는 뭔가 금방 사라지는 느낌이지만 이 바세린이랑 크림을 같이 쓰면요, 보습이 하나의 막을 형성을 해서 다음날까지 이게 촉촉하게 유지가 돼요. 특히 이 눈가 잔주름이 이렇게 걱정이 되신다면 아이크림이랑 바세린을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겨울만 되면 갈라지고 딱딱해지는 부위 어딜까요? 그나마 바세린을 가장 많이 쓰는 곳, 여기 팔꿈치, 발꿈치예요. 단순하게 바세린만 쓰셨다면 이제는 바세린에다가 오일이랑 글리세린을 조금 섞어서 한번 써보세요. 오일만 단독으로 바르면 끈적끈적하고 번들거려서 좀 불편한데, 이 바세린을 섞으면요, 오일의 수분감을 좀 잡아주면서 발림성도 좋아지고 향도 좀 은은해져서 부담이 좀 덜해요. 자기 전에 손이나 발꿈치에 이렇게 듬뿍 바르고 장갑이나 양말 착용하고 한번 주무시면요, 아침에 진짜 뽀송하게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꿀조합은요, 바세린과 마데카솔 조합이에요. 이 상처 회복을 도와주는 마데카솔에다가 보습 효과까지 더해서 피부 재생과 보습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요. 이 녀석은 잔주름 예방이나 목주름 관리 이런 데에 정말 유용해요. 이때 주의할 게, 마데카솔은 기본 연고나 겔, 분말 타입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성분 들어가 있는 마데카솔 케어, 복합 마데카솔을 쓰면은요,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쓰기 전에 이 항생제가 들어있는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세린이 주름에 좋다는 이야기 진짜일까요? 바세린이 진짜 주름을 쫙 펴줄까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수분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잔주름이 생기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근데 이미 깊게 패여버린 주름을 쫙 당기면서 펴주는 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만큼 기본적인 관리는 정말 필수다. 아무리 피부가 좋고 젊으신 분들이 와도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고객님, 이 탱탱함 솔직히 평생 갈 것 같으세요? 그러면 막 웃으시면서 뜨끔해 하세요. 세월은 못 막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세린은 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제일 좋다. 나중에 주름이 이미 다 생기고 나서 주름 없애야지 라고 미루기보다는 주름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이 싹을 미리미리 자른다는 느낌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 수면 팩으로도 이 바세린을 쓸 수 있어요. 겨울철 난방 때문에 아침이면 피부가 막 이렇게 푸석푸석 하잖아요. 이럴 때 바세린과 알로에 젤을 살짝 섞어서 잠들기 전에 얼굴에 얇게 펴바르고 주무시면 다음날 아침까지 이 촉촉함이 살아납니다. 이 알로에 겔의 진정 효과랑 바세린의 보습력이 만나서 건조함이 심한
트는 피부를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약간 투명 마스크를 쓰고 자는 느낌? 이 바세린이 알로에 겔의 수분을 밤새도록 꽉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물을 먹은 듯한 느낌이 아침까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요, 바세린과 요 비판텐 연고 조합이에요. 우리 겨울철에 손을 많이 쓰다 보면은 손도 건조해지고 요 가스렉이라고 하죠. 큐티클 자주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요 비판텐 연고랑 바세린을 살짝 섞어서 핸드크림처럼 이렇게 발라주면 훌륭한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저는 겨울에 핸드크림 안 써요. 이거면 충분해요. 비판텐이랑 바세린을 같이 써주면요, 약간 보습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유지력이 말도 안 돼요. 제가 바르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세린을 이렇게 덜어주시고 비판텐도 약간 섞어줘요. 여기다 핸드크림 쓰실 때 쓰는 양만큼 짜셔서 섞어주시면 돼요. 본인이 보습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더 양을 늘려서 쓰시면 되고, 나는 끈적한 게 싫다 하시면은 줄여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 바르실 때에도요, 손뿐만 아니라 이 손톱 주변, 제가 손톱을 좀 물어 뜯어가지고 큐티클이 많아요. 큐티클 정리에도 훨씬 도움이 되고 손톱이 반들반들해지고, 우리 네일 에센스 바르는 분들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톱 자체가 좀 건강해지고 윤기가 생깁니다. 이 바르고 있으니까 확실히 장갑 낀 느낌 듭니다. 이 보습이 필요한 부위에 이렇게 두툼하게 바르고 이 위에 비닐 장갑 이렇게 하나 끼고 자면요, 아침에 손이 정말 보들보들해져서 피부과에서도 진짜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평소에 집안일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뭐 겨울철에 손을 많이 쓰시는 이런 분들 강력 추천드리는 조합이에요. 6번째, 바세린이 뭐든지 좀 오래가게 하는데 특히 좋다고 했잖아요. 향수를 뿌리기 전에 손목이나 요 귀 뒤쪽에 바세린을 얇게 펴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향수를 한번 뿌려주세요. 그러면 향이 훨씬 오래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런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향수 향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향이 너무 금방 빠진다, 이런 분들은 바세린을 살짝만 이렇게 써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바세린이 향의 증발을 막아줘서 오랜 시간 향이 지속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소한 꿀팁이지만 큰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같이 담아봤고요. 마지막 7번째는요, 이 6가지를 웬만큼 다 해봤다 하시면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려요. 이 남은 바세린을 가죽 용품 관리할 때 한번 써보는 거예요. 구두나 가방 같은 가죽 제품들에 이 바세린을 살짝 바르고 천으로 이렇게 문질러주면요, 우리 구두 닦기 할 때 광택 나는 느낌 있죠? 그런 광택이 돌게 돼요. 마치 오래된 가죽 신발이 새 신발처럼 윤기가 나는 느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용품 관리에도 쓸 수 있는 바세린, 더 이상 방치할 이유가 없겠죠? 이 바세린 꿀팁 7가지 정도면 충분하겠지만 제가 오늘 효과를 200% 뽑아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바세린 영상에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궁금증 몇 가지를 지금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바세린 아침에 발라도 되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대부분 낮에 활동하신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이렇게 바세린을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메이크업이 밀릴 수밖에 없고요, 유분이 올라와서 번들거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비닐랩을 피부에 낀 채로 화장을 하는 느낌? 한마디로 피부에 보호막이 너무 강하게 덮여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선크림 바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세린을 바르고 바로 선크림을 바르면 피부에서 이렇게 겉돌아요. 그렇게 되면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바세린은 가급적이면 저녁에 세안을 하시고 스킨케어 마지막에 써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저녁에 바세린을 바르고 잤는데 아침에 세안은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아침에는 가볍게 물세안만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물세안하고 문제가 없으시면 토너로 가볍게 닦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나는 좀 찝찝해, 깨끗하게 닦아내고 싶다 하시면은 약산성 클렌저로 좀 부드럽게 세안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이거 머리카락에 써도 되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정답은 O. 우리 머리끝이 좀 상해서 부스스 할 때도 이렇게 소량의 바세린을 바르시면 도움이 돼요. 손끝에 살짝만 덜어서 부스스한 머리끝에만 발라주면요, 차분하게 가라앉습니다. 그렇다고 욕심내서 막 덕지덕지 바르면 떡져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주의해 주시고요. 네 번째, 바세린이 건성 피부에만 좋은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지성 피부도 이 눈 주변이나 입 주위처럼 이런 부위는 건조할 수 있어요. 완전 얼굴 전체적으로 우리 속된 말로 막 개기름이 좔좔 흐르는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바세린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드름이 있거나 피지가 한창 올라오는 부위는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바세린이 만능템이다 보니까 상처에 쓰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세린이 물론 피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그런 보습력은 좋지만 화상이나 뭐 상처 부위에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바세린에는 항생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서 항생제가 들어있는 연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바세린 200% 활용하는 방법을 좀 알아봤는데요. 바세린은 사람마다 피부 타입에 따라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템이 될 수도, 조금 아쉬운 비추템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집에서 굴러다니는 바세린 지금 당장 한번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세린 꿀조합이 있다? 나는 바세린 이렇게 쓴다 하는 사용법이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